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세스 동기화 파트를 하겠습니다. 프로, 시스템 안에는 다양한 프로세스가 있고 그 프로세스들끼리 영향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영향을 주고 받는 것들을 협력적 프로세스라고 하고 어떤 프로세스들은 논리주소 공간을 공유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논리주소 공간을 공유하다 보면 되게 질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데이터를 똑같이 쓰는데 일관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이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동기화의 배경. CPU 스케줄러가 병행 실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프로세스는 다른 프로세스가 스케줄 되기 전에 일부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는 1이라는 거를 A라는 프로세스가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B는 2다. 이런 값을 접근하고 있는데 얘가 여기까지만 진행을 했는데 다른 프로세스인 B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A는 여기를 4로 바꿨는데 여기 B는 원래 A는 1이고 B는 2라는 값을 접근해야 되는데 A는 4고 B는 2라는 이런 일관성 없는 값을 접근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데이터 무결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의 대표적인 문제는 생산자 소비자 문제가 있어요. 이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프로세스 사이에서는 메모리를 공유하기 위한 유한 버퍼를 구현을 하는데 앞에서 그 유한 버퍼를 말할 때는 최대 그 버퍼 사이즈의 하나 뺀 사이즈만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카운터라는 변수를 우리는 생산자 소비자 모델에 추가를 했어요. 이 카운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유하는 그런 데이터인데요. 이건 생산자를 위한 코드예요. 사실인 그 동안 true면 계속 여기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produce an item in next produce 그냥 아이템을 생산을 한다. 그리고 이 카운터가 만약에 버퍼 사이즈랑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을 한 게 그 생산한 아이템의 개수가 그 버퍼 사이즈만 꽉 차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BBG 웨이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다. 카운터가 버퍼 사이즈보다 작다. 그러면 다음 생산량 값을 버퍼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버퍼 사이즈는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카운터도 아이템 값도 하나 증가시켜야겠죠? 이제 소비자 코드입니다. 이거는 카운터가 0.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아이템이 0이에요. 그러면 가져갈 수 있는 아이템이 0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카운터 값이 있다. 그러면 이 소비할 값을 다음 소비된 값에 넣어주고 얘를 아웃 값을 하나 증가시켜줍니다. 여기 뒤에 보면 버퍼 사이즈로 이렇게 모듈러 연산을 하는 거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얘는 원형 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형 큐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 소비하니까 카운터 값을 하나 감소시켜야겠죠? 그래서 카운터를 빼기 해줍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카운터를 이렇게 각각 실행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병행 실행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예를 보면 일단 카운터 플러스 아이템 하나 증가시키는 거는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이 각각 여기 레지스터가 나오거든요. 이 레지스터 1은 생산자만 접근할 수 있는 레지스터고 얘는 소비자만 접근할 수 있는 레지스터예요. 그래서 카운터 값을 하나 증가시키는 아이템 값을 하나 증가시키는 거는 이 레지스터에 카운터 값을 넣고 레지스터 값을 하나 증가시키고 이걸 레지스터에 넣은 다음에 레지스터 값을 그 증가된 레지스터 값을 카운터에 넣으면 카운터가 하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이 레지스터 그 빼기도 비슷한 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관계로 병행 실행을 해볼게요. 생산자가 먼저 레지스터 1에 카운터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카운터를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레지스터 그러면 그 레지스터 1, 카운터 레지스터 2 얘는 5가 저장돼 있고 얘도 5가 저장돼 있었는데 하나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6 됐어요. 그리고 이 소비자는 이 카운터 값을 또 넣어줘요. 그리고 하나 감소시켰어요. 4가 되겠죠? 그래서 T4에는 이 카운터 값에 레지스터 1의 값을 넣어주고 이
T5 값 시간에는 이 R2의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래 값은 주고 그리고 하나 주고 그리고 하나를 빼갔으니까 값은 5가 돼야 되는데 이게 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순서를 얘네들이 바꾸면 또 결과는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부정확한 상태죠. 그래서 부정확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두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카운터의 조작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이 카운터를 얘네들이 동시에 접근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순서에 따라서 값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를 경쟁 상태라고 그러는데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일한 자료를 접근하여 조작했을 때 그 실행 결과가 접근이 발생한 특정 순서에 의존하는 상황을 경쟁 상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순간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변수 카운터를 조작하도록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프로세스를 동기화할 필요가 있다. 너 먼저 해. 그래, 나 먼저 할게.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게 동기화죠. 자, 임계구역 문제입니다. 각 프로세스는 자신의 임계구역으로 진입하려면 진입 허가를 요청해야 되고 이게 그 프로세스의 일반적인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계구역이에요. 임계구역은 한 놈만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 나 들어가고 싶어. 이렇게 진입 허가를 요청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진입구역입니다. 그리고 야, 나 이제 나갈래 라고 말하는 게 퇴출구역이죠. 그리고 여기 부분은 나머지 구역입니다. 이 임계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상호배제. 상호배제는 이 임계구역 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실행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진행은 만약에 임계구역에 실행된 애들이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CS 이 임계구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계구역이 없고 여기에 진입하려는 프로세스가 있으면 실행을 하게 해준다. 그리고 한정된 대기는 내가 접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앞에 접근할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한정된 대기는 프로세스가 자기의 임계구역에 진입하려는 요청을 한 후 그 요청이 허용될 때까지 다른 프로세서들이 그들 자신의 임계구역에 진입하도록 허용되는 횟수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임계구역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카운터 5개, 내가 한 5번만 참을게. 그래서 이 5번이 되기 전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P1, P2, P3가 있어요. 근데 이 임계구역 안에는 대기자가 P1이랑 P2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P3는 P1 들어간 다음에 P2 들어간 다음에 P3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자기가 대기하는 시간이 1번, 2번 이렇게 제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약간 조금 모자란 것 같아서 나중에 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대기. 그리고 이 임계구역에 들어가는 거기에 임계구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점형 커널이랑 비선점형 커널을 알아야 돼요. 이 선점형 커널은 프로세서가 커널 모드에서 수행되는 동안 선점되지 않는 것을 허용 않게 하는 거고, 비선점형은 프로세서가 커널 모드에서 수행되는 동안 선점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피터슨의 해결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피터슨 솔루션은 그 임계구역과 나머지 구역을 번갈아 가며 실행하는 두 프로세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제 그 피터슨 해결안이 임계구역 문제를 해결하는 소프트웨어적인 해결 방안인데, 우리가 이거를 말할 때는 임계구역이랑 나머지 구역을 번갈아서 실행을 하는 두 프로세스를 생각을 하고 이 두 개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공유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공유한 데이터는 뭐냐? int 턴, 불리언, 플래그, 배열이에요. 이거는 턴은 내가 임계구역을 진입할 순번을 나타내고, 이 플래그는 내가 임계구역을 진입할 의사가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피터슨 해결안이 잘 된다면 이 앞에 말했던 임계구역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상호배제 진행 한정된 대기를 충족해야 돼요. 그러면 피터슨 해결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제 복습 노트예요.
자, 먼저 상호 배제랑 진행이랑 한정된 대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연필이 네. 얘 플래그 얘는 PI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고요. 얘는 PJ에 대한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플래그 I랑 J에 대한 그런 배열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 다 true, true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턴이 처음에는 나 지금 PI가 나 진입할 의사 있는데 PJ야 너 들어갈 의사 있다면 네가 들어가 이렇게 양보를 일단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PJ도 나 지금 PJ인데 나 들어갈 의사 있는데 너가 PI가 들어갈 의사가 있다면 너가 먼저 들어가 이렇게 또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플래그는 상태가 true true가 됐고 턴은 I가 됐어요. 그쵸? 그래서 while 플래그가 J가 true고 턴이 J면 임계구역으로 들어가라 PI야.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니에요. 그 플래그 J가 true고 턴이 J면 나는 계속 바쁜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지금 턴이 I죠. 그렇기 때문에 임계구역에 PI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 while문에서 PI랑 PJ가 동시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상호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임계구역 PI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바쁜 대기를 하고 있겠죠. 왜냐면 턴이 I니까 바쁜 대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PI가 임계구역에서 끝나고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플래그를 false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false로 바꿔주니까 얘는 나머지 구역으로 들어가고 얘는 플래그 I가 그 false가 됐으니까 자기가 이제 PJ가 임계구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PI가 자기가 나오면서 이제 너 해! 라고 PJ한테 줬죠. 그러면 얘는 임계구역에 이제 있는 애가 없으니까 PJ가 들어가 보도록 했죠. 이게 뭐죠? 진행이죠. 그래서 진행도 만족합니다. 그리고 J는 PI가 끝나면 자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나타낼 수 있었죠. 그래서 얘는 한정된 대기를 한다. PI가 끝나면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한정된 대기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피터슨 해결안이에요. 여기에 스티븐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이거 되게 막 제가 이렇게 막 붙여놨는데 여기에 그 베이커리 알고리즘도 수업할 때 말씀하셨어요. 일단 베이커리 알고리즘은 뭐냐면요. 빵집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빵집에 빵 사고 싶은 사람 줄 서면 이 사람들한테 순번 줘가지고 그 순번이 제일 작은 사람부터 빵을 골라서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choosing true 내가 고르는 중인가 true를 해놔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얘만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가장 순번이 작은 애들을 선택해가지고 그것을 수행하게 해주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들인데 봅시다. 자, I가 choosing I. 내가 PI가 고르는 중이에요. 그래서 PI한테는 가장 늦은 번호를 줘요. 왜냐면 제일 늦게 왔으니까 줘야겠죠? 그래서 제일 큰 번호를 주고 이제 나 골랐으니까 false로 바꿔줘요. 그리고 이제 J는 0부터 N까지 순번은 N번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 0부터 N까지 받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J가 고르는 중이니 그러면 여기 계속 대기하고 있어요. 0부터 N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PI가 한 여기 정도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막 얘가 앞에 있는 애부터 고르는 애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고르는 중이에요. 그럼 바쁜 대기 해요. 근데 얘가 다 골랐어요. 그러면 여기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애가 끝난 애가 아니고 이 자기 PI가 PJ보다 만약에 커요. 그러면 바쁜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PJ를 먼저 수행시켜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 PJ가 예전에 수행했던 애야. 그러면 나와서 자기 임기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순번 PJ가 자기보다 뒤에 있는 애야. 그러면
자기를 인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더 작으니까 더 빨리 왔으니까 더 수행을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번호랑 같은 번호를 할당받았어요. 그러면 프로세스 번호를 비교해가지고 프로세스 번호가 내가 더 작으면 여기 임기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 수행 끝났어요. 그럼 나 이제 끝났어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상호 배제는 여기서 수행이 되겠죠. 왜냐면 내가 여기서 가장 큰 번호를 할당받으니까 나랑 똑같은 애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상호 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미 끝난 아이는 그냥 고래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착 상태가 회피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임계구역에 들어올 애를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건 아니니까 이 넘버 J는 0이 아닌 걸로 교착 상태가 회피됩니다. 네, 이제 동기화 하드웨어로 넘어갈게요. 이 동기화 하드웨어는 아까 전에 우리가 임계구역 문제를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결책을 설명했잖아요. 이제는 하드웨어 기반으로 해결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의 기반은 락킹이에요. 이 락킹은 임계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락을 걸어두는 것을 기반으로 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임계구역 문제는 단일 처리기 환경에는 CPU가 하나면 이제 우리가 컴고에서 했던 IEN 플립플롭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인터럽트 하고 있는 게 없으면 인터럽트 발생하지 않았으면 인터럽트 너 해도 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터럽트 하고 있으면 이제 인터럽트 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단일 프로세스면 이 하나로 실행이 가능해요. 하지만 다중 처리 환경에서는 모든 CPU한테 이 논리를 다 알려주기에는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 하드웨어적인 방법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test and set과 compare and swap 명령어를 갖고 왔어요. 이거는 인터럽트 되지 않는 하나의 단위로 특별한 하드웨어 명령을 제공한다. 어떤 특별한 하드웨어 명령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est and set 명령은 그림 6.3처럼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것은 특징이 원자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카운터에 대한 그런 연산을 할 때 얘가 수행을 하다가 이만큼 수행하다가 얘 수행하고 얘만큼 수행하다가 얘 수행하고 이렇게 원자적으로 수행되지 않았잖아요. 이 테스트 앤 셋은 얘 하나의 프로세스가 할당을 수행한다. 그러면 다른 프로세스는 수행할 수 없게끔 하는 게 원자적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테스트 앤 셋이 동시에 실행되면 임의 순차적으로 실행이 된다. 그리고 first로 초기화하는 락이라는 불림 변수를 선언해서 상호 배제를 구현할 수 있다. 네, 이 락을 통해 가지고 아까 전에 구현을 한다 했잖아요. 이 락을 통해서 여기서는 상호 배제를 구현할 거예요. 보도록 합시다. 여기 맨 처음에는 락이 false예요. 락이 0으로 들어갑니다. 락이 false니까 0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0이 RV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 타겟을 1로 바꿔줘요. 이 타겟은 여기 포인터 보이죠? 이것은 주소값을 변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락도 얘가 변환시켜줘요. 그래서 1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갈 때는 RV 값이 나가니까 0이 나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0이 나가니까 락된 게 없어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를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임계구역에 들어갑니다. 근데 다른 애들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타겟은 1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값은 1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수행할 때 락은 1이 걸려가지고 수행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임계구역에 들어간 애가 나오면서 락을 false로 바꿔줬을 때 다른 여기서 무한대기, 그러니까 바쁜 대기를 무한대기가 아니라 바쁜 대기를 하고 있던 애가 false가 돼서 나오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test and set 명령어의 동작 방식이에요. 그리고 compare and swap을 보도록 할게요. 이 compare and swap은 이 세 가지 변수를 사용을 해요. 이게 value, expected, new value. 이게 내가 밸류가 내가 기대한 값과 같다면
새 밸류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고, 처음에 나올 때는 이 템프 밸류 값을 나오게 해주는 그런 구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되게 정말 많이 붙여놨네요. compare and swap으로 상호배제 구현하는 거, 처음에 락은 0이에요. 그래서 얘네 락 0이고 이게 0으로 같죠? 0으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락이 0이고 0이면 여기 밸류에는 new 밸류 1을 넣어주고, 이 밸류 값, 이 템포 그 전 0 값이 템포에 넣어줬으니까 이 템포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0이 반환돼요. 근데 0이랑 같지 않은 게 아니라 같죠. 그래서 여기 빠져나와서 얘는 임계구역에 들어가요. 그리고 임계구역에서 얘가 수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애가 들어와요. 근데 다른 애가 들어왔는데 얘는 아까 전에 락을 이 밸류 값이 이 포인터 값이니까 락 값 변화시켜주는데 얘를 1로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얘 템포 값을 1로 넣고, 만약에 이게 같지 않죠? 그러면 빠져나와서 얘 템포를 반환하는데 얘가 뭐예요? 1이죠. 그래서 1을 반환하니까 여기 1이랑 0이랑 같지 않은 게 맞으니까 여기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 아까 전에 임계구역에 들어가 있던 애가 나오면서 락을 0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이게 락이 0으로 바뀌니까 얘네 둘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게 바쁜 대기를 빠져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compare and swap도 상호배제를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test and set과 compare and swap은 그 한정된 대기를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면 프로세스가 엄청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한정된 대기를 제가 좀 잘 모르나 봐요. 그래서 약간 완전히 와닿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정된 대기 조건까지 만족하기 위해서 이것을 모두 만족하는 테스트 앤 셋 명령어를 여기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림 6.7에 나오는 공통 데이터는 waiting n과 락 값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일단 P7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이후에 P8이랑 P10, 프로세스 7, 8, 10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웨이팅을 일단 true로 해주고 이 키도 true로 해줘요. 그래서 얘네 둘 다 만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락은 0 값일 거예요. 그래서 키에다가 0을 넣어줘요. 근데 이 0을 넣어주면 여기 둘 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죠. 그리고 이 7에 대한 웨이팅을 false로 바꿔주고 이 7을 임계구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임계구역에 들어있는 동안 이 7, 8, P8이 들어옵니다. P8이 들어왔는데 지금 락 값이 1이죠. 락 값이 1이에요. 왜냐면 여기에 그 기다리고 있는 애가 있잖아요. 아까 전에 여기 처음에는 0으로 들어왔다가 자기가 처음에 테스트 앤 셋 0으로 해가지고 0 나와서 자기 할 때는 0으로 했다가 다음에 들어올 때는 true 값을 그 다음에 타겟에 넣어줘가지고 그 다음엔 1로 반환된다는 걸 아까 말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P8이 수행될 때는 이 1이 돼가지고 락이 돼가지고 여기 둘 다 1이 돼가지고 여기 바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P10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P8, P10이 여기서 대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P7이 다 수행을 임기구에서 하고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 7에다가 1 더하면 8이죠. 그래서 여기 8이랑 7이랑 일단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 8, 이 기다리고 있는 장치죠. 이거 true가 돼요. 근데 true가 되는데 true가 아닌 거는 false. 그래서 이 y문은 나옵니다. 근데 7하고 8이랑 같아요? 아니죠. 그래서 이 8에다가 웨이팅 false로 바꿔줘요. 이 false로 바꿔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를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P8이 임계구역에 들어갑니다. 그럼 임계구역 P8이 또 나오면서 뭐 P10을 또 임계구역에 넣어주는 그런 구조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서 P7만 들어가고 P8이랑 P10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상호 배제가 되죠. 그리고 P10이 앞에 뭐 P0부터 P10까지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P7부터 P8까지 아무리 많아도 여기 앞에 뭐 무슨 프로세스가 있어도 결론적으로는 N-1번만 이상은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자기 차례 올 때까지. 그래서 한정된 대기가 일어나고요. 여기서는 그 P8이 이제 P7이 다 수행을 하고 P8이 여기 임기구역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 while문이 false, 하나라도 false가 되기 위해서 이 웨이팅을 false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여기 파트는 진행이다. 만약에 자기 자신으로 들어와도 이 락값을 false로 바꿔주고 얘도 임기구역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겁니다. 네. 약간 부족했나요? 네. 그럼 제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뮤텍스 락을 보도록 할게요. 이 뮤텍스 락은 임계구역 문제를 해결하는 소프트웨어 도구예요. 뮤텍스 락이. 그래서 이 뮤텍스 락을 통해서 프로세스가 임계구역에 들어갈 때는 락을 획득하고 임계구역 빠져나올 때는 락을 반환하면서 상호 배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락을 획득하는 것은 acquire이라고 하고 acquire 함수를 사용하고 이 락을 반환하는 거는 release 함수를 씁니다. 그리고 이 앞에 나올 available은 락의 가용 여부를 말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acquire이랑 이 release는 원자적으로 수행된다는 거, 이게 둘 다 한꺼번에 여러 프로세스가 적용할 수 없다는 거.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아까 전에 락을 획득할 때 acquire, 락을 받을 때 release, 그럼 이 락을 획득하는 거 어떻게 생겼냐? 만약에 이게 사용 가능하지 않아. 그럼 계속 바쁜 대기를 하고 이게 사용 가능해졌어. 그러면 내가 수행을 하고 만약에 사용 가능해. 그러면 아무도 사용하지 마. available 불가능이야. 이렇게 하고 락을 획득하는 거죠. 그리고 release는 이제 나 다 썼어. 이제 써도 돼. 이렇게 available을 true로 하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죠. 바쁜 대기를 하는 모습. 이게 바로 단점이에요. 이렇게 바쁜 대기를 하면 CPU가 다른 걸 수행 못하고 계속 available이야 이렇게 계속 확인하는 스핀락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CPU가 사이클이 낭비되게 되겠죠. 하지만 이게 프로세스 하나 가지고 계속 available이야 이렇게 하니까 문맥 교환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게 또 장점이라고 한답니다. 이제 꽃 세마포입니다. 이 세마포어는 정수 변수로서 초기화를 제외하고 단지 두 개의 표준적인 원자적 연산인 웨이트랑 시그널로만 접근 가능한 그런 변수예요. 그래서 이 웨이트랑 시그널은 마찬가지로 원자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웨이트 S는 이 S는 그냥 방의 개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웨이트는 문을 잠그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시그널은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이 잠겼다는 거는 빈 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문을 열었다는 거는 빈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트 S는 만약에 빈 방이 없어. 그러면 여기서 계속 대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기를 해주고 만약에 빈 방이 있어. 그럼 하나 빼줄 수 있겠죠? 그리고 시그널 S는 그냥 문 열어놓으면 빈 방을 그냥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마포는 카운팅 세마포랑 이진 세마포가 있어요. 카운팅 세마포는 이 세마포 값에 n 값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0부터 막 n 이런 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세마포는 이진 그 세마포에 0과 1 값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집 고양이가 울고 있네요. 안 들리겠죠? 네, 그래서 네. 우리는 이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마포를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P1을 수행한 그 S1 명령음을 시행하는 프로세스 1이랑
S2 명령문을 수행하는 그 P2를 병렬하게 수행하는 이 두 가지 프로세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1이랑 P2는 이 세마포어 이 이 변수를 공유를 한대요. 그래서 이 변수는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P2가 S2를 수행하는 것은 P1이 이 시그널 이 변수를 호출한 다음에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2가 이 그냥 쌈이라고 할게요. 이 쌈을 웨이트를 했어요. 그러면 쌈이 원래 0이었는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블록이 돼요. 그러면 이 P1이 얘를 시그널을 해주면서 얘를 깨워줘야 돼요. 0이 돼야지 또 수행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P1이 수행을 해야 P2가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또 웨이크업이라 하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세마포어를 구현해 볼 거예요. 우리는 아까 전에 바쁜 대기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되게 단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웨이트랑 시그널을 조금 바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웨이트 연산이랑 시그널 연산을 좀 바꾸는데 웨이트 연산을 먼저 이렇게 수행을 해요. 그 다음에 세마포 값이 양수가 아니다. 그러면 빈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S리스트에 넣어요. 이 S리스트는 대기 큐를 말해요. 그래서 이 대기 큐를 넣어가지고 대기 상태로 전환하고 얘는 이제 다른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블록해놓고. 그리고 이 시그널 연산을 보면 얘는 이 봉쇄된 애를 웨이크업 해줘요. 그래서 이 웨이크업 연산에 의해서 재수행을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네. 세마포어는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type define 구두체로 선언했는데 세마포어가 value 값이랑 리스트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value 값이 들어가는 부분과 리스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서가 세마포어를 기다려야 되면 프로세스를 세마포어 프로세스 리스트에 넣어준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전에 대기하는 애가 있으면 이 대기하는 애를 만약에 P1이 대기하고 있는데 P2가 또 대기해. 그럼 P2를 리스트에 넣어주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이 시그널 연산은 이 프로세스 앞부터 꺼내가지고 수행을 해주는 그렇게 웨이크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이트, 이 세마포어가 참이면 값을 감소시켜주고 그러니까 세마포어에 빈방이 있으면 감소시켜주고 감소시켰는데 0보다 작아. 그러면 블록을 시켜준다. 그리고 이 세마포어의 값이 있는 상태에서 값을 하나 증가시켜줘서 웨이크업을 증가를 시켜주고 만약에 이 값이 제가 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이 세마포어 값은 그냥 음수값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음수값을 가져도 그냥 참인가 봐요.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세마포어 값을 증가시켜줘요. 그래서 만약 이게 증가시켰는데도 0보다 작아. 그러면 여기에 대기하고 있는 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앞부터 하나씩 꺼내옵니다. 그런 구조고요. 이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냐. 그림 우리 저번에 128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막 프로세스 다음에 또 프로세스가 그 다음에 대한 포인터를 갖고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런 구조를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리스트가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됐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파트는 앞에서 제가 다 설명한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이 부분은 스티브 선생님이 언급을 안 하셔서 저도 약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착 상태와 기하. 교착 상태와 기하는 일단 상황을 한번 볼게요. P0랑 P1이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세마포 S랑 Q를 접근을 하는데 이게 초기값이 다 1, 1로 놉시다. 그래서 웨이트 S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 감소하니까 S를 0이 되고 웨이트 Q를 하니까 Q는 0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웨이트 Q를 하니까 Q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0에서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리고 웨이트 S는 0이었던 값을 웨이트 해주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얘는 시그널 Q가 되길 기다려야 되고 얘는 시그널 S가 되길 기다려야 되는데 얘는 P0에 있는 아이고 얘는 P1에 있는 아이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블록됐고 얘도 여기서 블록됐는데 실행될 수 없는 애를 얘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한 집합 내에 모든 프로세스들이 그 집합 내에 다른 프로세스에서만 유발될 수 있는 사건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 프로세스 집합을 교착 상태라고 한다고 말한다. 교착 상태에 있다고 말한다. 그쵸?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랑 또 연관된 거는 무한봉쇄 기하 문제가 있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 역전에 대해서 해볼게요. 우선순위 역전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기 자원이 있고 프로세스 HML이 있었어요. 이 HLML은 이 우선순위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로우, 제일 낮은 거, 그 다음에 중간, 제일 큰 거. 먼저 그 자원이 이 R이라는 자원을 로우가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접근하니까 얘 락을 걸어놨겠죠? 근데 이 락이 걸린 상태에서 가장 높은 아이가 얘 자원을 기다려요. 그러면 얘는 얘를 기다리고 있겠죠. 이렇게 순서가 돼 있어요. 근데 얘가 그래서 선점을 하고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미디움이 야 이제 나 사용할 거야. 근데 너 나보다 우선순위 낮다? 내가 먼저 수행할게. 이러고 얘를 선점해버리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러면 이 하이가 이 미디움보다 우선순위가 높은데 얘가 먼저 수행이 돼버리는 것도 짜증나고 이 로우를 기다리는 시간도 짜증나는데 얘가 다 수행 끝날 때까지 얘는 점유되니까 이 시간까지도 얘가 수행되는 시간도 얘가 얘를 대기하는 시간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를 우선순위 역전이다. 이 미디움이 하이보다 우선순위가 낮은데 얘가 먼저 수행되는 이런 것이 바로 우선순위 역전입니다. 그래서 얘가 수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가 수행을 다 하고 얘가 그 로우가 자원을 방출한 다음에 그제서야 이 하이가 수행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로우가 이 자원을 먼저 다시 그릴게요. 이 로우가 이 자원을 할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 자원을 접근하고 있는데 얘가 얘를 락된 이 자원을 요청을 내가 하고 싶은 요청을 하니까 그냥 얘는 락됐겠죠. 하지만 이 하이가 이 로우한테 자기 우선순위 줍니다. 야 이거 내 카드인데 이거 카드 보여주면 너 우선순위 높은 애가 들어와도 아무도 못 건드릴 거야.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얘를 갖고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디움이 하하 로우구나. 내가 너보다 우선순위 높으니까 나한테 줘. 근데 로우가 나 하이 있는데 나 이거 카드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얘는 먼저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뭐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 수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우가 끝났어요. 로우가 끝났으면 이제 미디움이랑 하이가 있는데 이 하이가 더 높죠. 그래서 얘는 하이는 이 미디움이랑 상관없이 자기가 이제 자원을 할당을 받고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미디움이 수행되는 그런 구조예요. 얘가 먼저 수행되는 일도 없고 얘가 얘를 기다리는데 시간에 영향을 주지도 않죠. 이걸 바로 우선순위 상속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고전적인 동기화 문제들로 넘어갈게요. 이것들은 이런 동기화 문제들은 왜 발생했었죠? 병행 제어에 대한 문제로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유한버퍼 문제랑 리드라이터 문제 그리고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까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한버퍼 생산자 소비자 문제죠. 유한버퍼 문제는
다음 같은 자료를 공유해요. n 그리고 세마포 뮤텍스 1 이거는 이진 세마포이기 때문에 0과 1만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mt 이건 얘는 카운팅 세마포고 얘도 카운팅 세마포예요. 얘는 생산자에 대한 프로세스고 얘는 소비자에 대한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MT를 빈 방의 개수고 얘는 그 갖고 있는 그 아이템의 개수거든요. 그래서 얘는 빈 방이 만약에 5개라 쳐봅시다. 그럼 생산자부터 할게요. 얘 weight MT 그 빈 방의 개수를 하나 감소시켜요. 왜냐면 내가 거기다가 아이템 채워 넣었거든. 그러니까 weight MT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수행을 할 거니까 뮤텍스 이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말아줘. 이렇게 내가 프로세스에 또 넣을 거야. 값을. 아하! 잘못 했어요. 자, 여기서 아이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빈 방의 개수를 줄이고 내가 여기다가 이제 그 아이템을 방에다 넣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얘 소비자가 들어왔어요. 이 소비자는 풀이 처음에 0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되고 얘는 블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다 수행을 하고 나와서 시그널 풀을 해줘요. 풀을 해준 상태가 되면 이 생산자가 소비자를 야 웨이크업 해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또 들어와가지고 갖고 있는 것을 소비를 하겠죠. 소비를 하고 이제 시그널 empty를 해줍니다. 왜냐면 내가 빈 방의 개수에 방에 있는 거를 내가 하나 뺐거든요. 그러면 이 빈 방의 개수가 하나 증가하겠죠. 그래서 시그널 empty를 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이제 read, write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다수의 병행 프로세스들이 공유를 해요. 근데 이 프로세스들이 읽기만 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쓰기만 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걸 reader, writer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reader를 할 때는 내가 읽기를 할 때 다 같이 읽어도 되는데 쓰기를 할 때는 다 같이 쓰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타적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read, writer 문제라고 합니다. 네, 동작은 어떻게 하냐? 이 리더라이터 문제에서는 데이터를 잘 보이나요? 네. 리더라이터 문제에서는 세마포 RW 뮤텍스랑 read 카운트를 사용해요. 이 RW 뮤텍스는 쓰기에 대한 상호 배제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와 읽기가 같이 사용하긴 하는데 이 첫 번째 이 프로세스 리더 프로세스 구조에서 처음에 들어오는 읽기와 마지막에 나가는 읽기만 사용을 하고요. 이 뮤텍스는 이 리드끼리 자기 값을 수행을 할 때 첫 번째와 마지막이 아닌 그런 나머지 리더들이 이 임계구에서 수행할 때 쓰는 거고요. read 카운트는 읽기의 개수를 나타내요. 그러면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 경우에는 read가 처음에 들어오고 writer가 한 번 들어온 다음에 read가 한 3개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read 먼저 수행을 하고 writer 먼저 한 번 수행을 하고 reader가 나머지 3개 들어오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 첫 번째 reader부터 들어오는 구조를 들어와 볼게요. 이 reader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RW weight 뮤텍스 해주니까 얘가 0으로 바뀌죠. 그리고 read count는 하나 증가시켰어요. read count 하나 증가니까 뭐 하래요? RW 뮤텍스 하래요. 이게 1에서 0으로 바뀌겠죠. 얘 0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R1이 이제 자기 거를 1로 바꾸고 여기 수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순간 writer가 들어와요. writer가 들어왔는데 내가 수행하려고 보니까 마이너스 1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블럭이 되죠. writer는 블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R1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R2가 또 0으로 바꾸고 2로 바꾸고 얘 아니니까 수행 안 하고 또 1로 바꿔가지고 R2가 들어오고 R3까지 들어와요. R3까지 들어온다 칩시다. 그래서 여기서 또 R1이 들어와가지고 R1에 일단 1, 2, 3이 됐으니까 하나 감소해가지고 2로 바꾸고 얘 read count 0 아니니까 자기 값을 또
1로 바꾸고 나갑니다. R2가 들어와요. 얘는 어떻게 바꾸겠어요? 1로 바꾸겠죠. 그래서 1로 바꾸고 나갑니다. 그리고 R3가 들어왔을 때 0이 됐죠. 그래서 0이 되니까 얘 RW 뮤텍스를 시그널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wake up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wake up을 해주니까 네 wake up을 해주니까 네 이제 그 라이터가 수행을 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평화롭죠? 이제 그러면 라이터부터 수행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라이터, 리더예요. 그래가지고 라이터가 먼저 여기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라이터가 들어오니까 얘를 0으로 바꿔줬죠. 0으로 바꿔주고 라이터가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더가 들어왔어요. 리더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걸 1로 바꿨어요. 1로 바꿨더니 여기서 어떻게 돼요? 얘 0이었는데 마이너스 1 되죠. 마이너스 1 되니까 여기서 블럭이 된 거예요. 블럭이 돼가지고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R2랑 RC가 들어오는데 이미 얘가 블럭이 됐기 때문에 다 블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 들어오지도 못해요. 여기에 대기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대기하지도 못하고 이제 라이터가 끝나고 나서 얘를 0으로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0으로 바꿔줘야지 얘를 웨이크업 시키는 거예요. 아까 불렀던 웨이크업은 네 여기서 수행을 하고 이제 얘가 여기 나가고 뮤텍스를 0에서 1로 바꿔주니까 그제서 R2랑 R3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뮤텍스는 뭔 역할을 하냐? 리더끼리의 상호배제 역할을 하고요. 리드 카운트 변경할 때 아무도 건드리지 마! 이렇게 뮤텍스가 되는 거고요. RW 뮤텍스는 읽기 쓰기 간의 상호배제가 되는 거겠죠? 네, 그런 겁니다. 이제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입니다. 이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는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철학자가 5명이 앉아있어요. 그리고 그 양쪽으로는 젓가락이 이렇게 하나씩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자가 한 번만 집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집은 건 또 집을 수 없고 그리고 동시에 두 젓가락 집지 않는 이상 먹지도 않고 또 다 먹었으면 놓고 또 생각한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는 웨이트 연산을 실행해서 젓가락을 집으려고 하고요. 이 해당 세마포에서 시그널 연산은 젓가락을 놓는 거예요. 이게 자원이니까 놓고 이걸 뺏고 이런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공유하는 자원은 세마포, 첩스틱 5개가 들어가는 그런 배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이 첩스틱을 집는 거 그리고 첩스틱을 놓는 건데 웨이트 왼쪽에 있는 것부터 집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짚고 얘는 각자 왼쪽에 있는 거를 네 여기서는 인접한 철학자가 동시에 식사를 하지 않는데 교착 상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는데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볼게요. 모든 사람들이 왼쪽에 있는 걸 먼저 집었어요. 그러면 누가 양쪽에 있는 걸 집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4가지 해결 방안이 있어요. 첫 번째는 4명만 앉을 수 있도록. 4명만 앉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 0번째 있는 사람 왼쪽 거 집었고 첫 번째 있는 사람 왼쪽 거 집었고 두 번째도 왼쪽, 세 번째도 왼쪽을 집고 네 번째는 아무도 안 앉아 있어요. 아무도 안 앉아 있으니까 세 번째는 세 번째가 왼쪽을 짚었는데 오른쪽은 남아있죠. 그래서 자기 혼자 다 식사를 하고 놔요. 그러면 2는 3이 끝났으니까 이게 오른쪽이 이제 B죠. 그러니까 얘를 식사하고 끝내고 얘도 식사하고 끝내고 얘도 식사하고 끝내고 이렇게 차례차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현을 하려면 여기다가 룸 4를 넣고 웨이트 룸, 시그널 룸을 여기다 넣어주면 이게 구현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방법은
한 철학자가 두 개를 모두 집을 수 있을 때만 밥을 먹도록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두 명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0이 만약에 이렇게 5명이 앉아있는데 첫 번째 0, 1, 2, 3, 4예요. 얘 0부터 집었어요. 근데 1은 그러면 동시에 두 개 다 잡을 수 있나요? 왜냐면 0이 요거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알아볼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비대칭 해결안이에요. 홀수 번째 아는 사람은 왼쪽 젓가락 먼저 짚고 짝수 번째 아는 사람은 오른쪽 젓가락부터 짚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짝수니까 0은 짝수니까 오른쪽 짚고 2도 짝수니까 오른쪽 4도 짝수니까 오른쪽 집어요. 그리고 홀수는 1번인데 홀수 1, 3인데 얘가 왼쪽 집으려고 하는데 0이 먼저 집었죠. 그러면 얘는 수행할 수 없고 얘 3도 이미 얘가 집었으니까 수행할 수 없고 4는 어떻게 됐어요? 3이 아무것도 안 집었으니까 오른쪽 내가 짝수니까 왼쪽 집었었는데 좀 잘못 말했어요. 짝수는 오른쪽 집고 왼쪽 홀수는 왼쪽 집는 거예요. 그래서 얘 짝수는 먼저 짚었으니까 1 집을 수 없고 3 집을 수 없고 그런 거예요. 3 집을 수 없으니까 4는 왼쪽 게 벼죠. 그래서 얘 식사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는 3이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겠네요. 4가 먼저 짚어서 끝나고 2도 끝나고 0도 끝나고 그 다음에 3도 끝나고 1도 끝나고 그냥 다 전체적으로 끝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티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한 명만 오른쪽을 잡고 다른 사람은 다 왼쪽 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0, 1, 2, 3은 다 왼쪽을 집어볼게요. 집었어요. 근데 4는 그러면 오른쪽을 짚었는데 여기 폈죠. 그래서 4만 다 수행하고 끝나고 아닌가요? 여기서 0이 왼쪽 짚고 왼쪽 짚고 왼쪽 짚고 왼쪽 집었는데 4가 오른쪽 짚으려고 했는데 0이 먼저 짚었어. 그러니까 3이 그러면 얘를 짚을 수 있겠죠. 그래서 3 끝내고 얘가 끝나면 얘는 얘 할 수 있으니까 2 끝내고 1 끝내고 0 끝내고 해가지고 4는 마지막에 이제 0이 끝났으니까 얘를 짚을 수 있으니까 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3, 2, 1, 0, 4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겠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